안녕하십니까. 남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남구각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낙곤입니다. 4.15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전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난해 4년에 한 번 국민의 권한을 위임하는 대표를 뽑는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각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는 데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남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후보자의 자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토론에 참여한 후보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호 3번 민생당 장병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발언 시간이 제한됩니다.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하며 발언 시간이 다 되면 사회자가 1차로 제재를 하고 3초 이상이 초과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또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말할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요청에 따라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각 후보가 동구, 남구갑 지역을 대표한 국회의원으로서 도전하는 이유와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장병환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 주민 그리고 광주 시민 여러분, 기호 3번 장병환 후보입니다. 저의 30여 년 공직 경험을 지난 10년간 오로지 남구와 광주 발전을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누가 알아주고 몰라주고를 떠나 남구 가족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남구 발전 뼈대를 만든다는 보람으로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뼈대뿐만 아니라 근육도 붙고 피가 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부총리도 역임했던 제가 결코 욕심 때문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0년 동안 뿌린 씨앗이 자라 성장한 나무에 튼실한 열매를 꼭 주민들께 바치고 싶어서입니다. 충정으로 달려왔던 이 길 제대로 마침표를 찍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충직한 일꾼 저 장병환에게 꼭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윤영덕 후보 말씀해 주시죠. 역시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남구 갑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윤영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평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코로나 위기로 인해 서민들의 한숨이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저 윤영덕이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시대정신을 선도하는 광주다운 젊은 정치를 꿈꿉니다. 또 모든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희망의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집권 여당이 믿고 내보낸 후보입니다. 남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아가서 남구를 광주, 전남, 미래혁신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남구 기분 좋은 변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윤영덕과 함께해 주십시오.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에게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이 어떤 입법 활동을 하냐에 따라서 국민의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정치 철학과 비전을 좀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후보자들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어떤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인지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입법 과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윤영덕 후보부터고 발언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첫 번째 이유는 촛불 시민들이 바랬던 든든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포함한 개혁 법안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역분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시민 주권의 시대를 열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이기도 하죠. 또 국정의 철학과 기조에 부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혁신 성장을 추동할 수 있습니다. 포용사회 지향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경제 3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시티연구원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도 있는 논의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티연구원 설립을 위해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문화기술연구원을 유치해서 광주가 문화산업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여 년 동안 크게 후퇴했습니다.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법의 기존 시효를 2031년까지 연장하고 목표 기간을 2023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5대 문화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도 광주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자의 정치적 철학과 비전을 검증할 수 있는 최우선 입법 과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병완 후보 발언 시간 역시 2분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문제와 저출산 대책 그리고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개혁이 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먼저 취업 준비생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 취업 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선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주택특별법을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청년희망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임대하는 법을 만들 것입니다. 주거 안정성이야말로 저출산 청년 세대 문제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해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청문회 제도를 개선해 능력 있는 인사가 적재적소에 기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거대 양당이 없애버린 윤리특위를 회복시켜서 5.18 망언 등 막말 의원을 강력하게 징계하는 등 국회의 품격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남구갑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두 후보가 지역 유권자들에게 약속하는 주요 정책과 공약을 듣는 시간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장병완 후보부터 공약 발표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수곤인 교통 문제를 해소하며 행복한 노후 명품 AI 교육 특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밸리 산단을 2배로 확대하고 송암 산단을 문화 콘텐츠 중점 기지로 완성해서 약 15,000개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백운광장의 지하차도 건설, 진월 IC와 대화 아파트 간 터널의 조기 개통 등 남구의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국립노화연구소를 유치해 노화 종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남구를 AI 시대의 교육 특구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남구의 방방곡곡 골목골목의 주민 생활 편의를 해소하겠습니다. 월산동에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 월산 지역의 재개발과 하수 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월 1동에는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해서 신축하고
주얼 2동에도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봉선동에는 안전공원 및 주민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송암동의 고가 교통체증을 해소시키겠습니다. 대촌에서 승촌 간의 도로를 직선화하여 확장하고 순환도로 IC를 조기에 완공시켜서 주민들이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장 건립도 확대해 주민 편의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영덕 후보 역시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구를 광주 전남 미래 혁신 도시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남구가 교육, 복지, 교통 등이 발달한 광주 전남 공동 혁신 도시의 배후 도시가 될 것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그리고 미래의 인재가 모이는 광주 전남의 중심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은 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현재 조성 중인 에너지밸리 산단 등을 내실 있게 채우기 위해서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하고 광주 경제자유구역청 신설을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기관하고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또 한전공대가 설립된과 동시에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이 진척이 되면 정주 인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의 지선인 백운역에서 효천역의 기존 노선을 확장해서 백운역, 효천역, 대촌역 그리고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 이르는 광역철도망 구축 및 광역교통망 확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송암공단을 문화 콘텐츠 산업의 거점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빛거울 노인 건강타운을 화순 바이오 산업과 연계해서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바이오 헬스케어 광역권 중심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광주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을 위한 사회적 경제 혁신 성장센터를 유치하고 광주형 공유경제 혁신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 동력에 맞는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전국의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지역 인적 자원 개발 사회혁신센터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모두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가 차례로 6분씩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와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도권 시간에는 앞서 발표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질문과 답변 시간이 1분 이상 되지 않도록 좀 진행해 주시고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비방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덕 후보가 주도권 6분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환 후보님께서는 그 3선을 하시는 10년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남구 발전과 광주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내셨습니다. 남구 주민이고 또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10년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장병환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그동안 이제 토론의 과정에서 장병환 후보님께서 예산 확보의 성과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남구가 과거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 주민들이 느끼는 남구의 현 실정은 여전히 남구 발전이 지체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남구 재정 자립도가 대단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고요. 또 남구의 경제 규모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작습니다. 하다못해 인구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동구에 비해서도 남구 사업체 수는 적습니다. 이제 이런 몇 가지 점에서 봤을 때
지난 10년 의정 활동 기간 동안 남구 발전을 비롯해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해 오신 우리 장병환 의원님의 그런 성과들이 제대로 이 남구 현실에 드러나고 있지 않다, 이런 평가들이 주민들 속에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장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윤 후보가 내세운 공약을 보면 지금까지 제가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고, 또 제가 발의해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에너지밸리 융복합법을 사실 그대로 지금 따온 것 같은데요. 그 성과는 또 이렇게 답습을 하시면서 10년간의 성과에 대해서 좀 폄훼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말한 것 중에 제가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남구의 사업체 수가 동구보다 예를 들어서 절대 수가 적다고 하는 것이 남구가 지체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18년 기준으로 해서 사업체 수는 남구가 동구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구는 지속적으로 사업체 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남구의 사업체 수는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번 통계에서도 지난번 토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역이 발전하냐 후퇴하냐 하는 문제는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동태적으로 보아서 그 추이를 볼 때 이 지역 발전이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남구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은 광주 전체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재정 자립도는 1년 동안 수행한 사업 규모가 커지면 수입은 어느 정도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 재정 자립도는 낮게 마련입니다. 즉 말해서 지난 10년 동안 남구가 예산 증가율이 다른 5개 구청보다도 가장 높았기 때문에 모수가 커져서 재정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추이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는 장병환 후보님께서 남구의 예산 확보가 과거에 비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실은 다른 구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봤을 때 남구가 여전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재정 자립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하나 저희들이 조사한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입니다. 지난 5년간 각 자치구 세출 예산 증가율을 보면 광산구는 30.37%입니다. 북구가 41.93%, 서구가 30.9%, 동구가 제일 낮은데요. 22.06%입니다. 근데 남구는 30%에 미치지 못합니다. 28.54%고요. 대전시나 대구시 평균이 40%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남구의 재정 규모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비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남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이 예산 전문가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특정 구가 수행하는 사업은 구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도 있고, 또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아예 국비를 유치해서 수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시작 단계냐 완공 단계에 따라 각 연도의 예산 증가율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어떤 10년이면 10년의 기간을 이렇게 변화의 추이를 봤을 때 지역 발전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광주 시민들이 남구로 이사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남구의 미래가 있고 남구의 발전을 시민들이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 시간이 다 됐고 윤영덕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다 끝났고요. 이번 시간은 현재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한 후보자 간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병환 후보가 주도권 6분 가지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 후보께서 제시한 공약을 보면 제가 주도적으로 만든 에너지밸리 특별법에 근거한 그 에너지 신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는 것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 제가 10년간 추진해온 사업이나 이미 착수된 사업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밸리 산다는 박근혜 정부 때 도시첨단 산업단지로부터 시작됐는데 당시 전국 12개 지역이 이 사업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2개 지역 중에서 오로지 우리 남구 경우에만 사업 착수해서 지금 국책연구기관의 입주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이러한 그 기간 과제가 거의 1년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나머지 10개 지역은 지금 모든 절차가 제대로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 후보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인천, 대구, 부산 등 다른 지역에도 국회의원이 다 있는데 왜 그 지역은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착수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 에너지밸리 산단만 이렇게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이미 공약도 내셨으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우선적으로는 남구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광주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장병환 후보님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고요. 에너지밸리 산단을 비롯해서 혁신도시 조성과 같은 이런 문제들은 단지 그 개인의 출중한 능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성과라고 평가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윤 후보께서 아직 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이 다른 10개 도시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는데 우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도로라거나 그린벨트 해제라거나 이 국책연구기관 유치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기획해서 출발했는데 비해서 다른 지역은 그렇게 되지 못했고 또 관계 부처가 여러 개 있는데 그것과의 긴밀한 협조를 우리는 했는데 다른 지역은 못했다는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 후보께서 만약 국회의원이었다면 어떻게 이 일을 성공적으로 추진시켰을 거라고 자신이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우리 장병환 후보님께서 자신 있다고 생각해요. 해오신 일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믿고 싶고요. 아까 이제 그 공약 발표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에너지밸리 산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기업 유치를 위해서 윤 후보가 만약 당선된다면 이 문제에 기여하실 어떤 그 부분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선 지금 에너지밸리 산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과 기업들이 차질 없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기업들과 협의를 통해서 기업 유치에 좀 공을 들여야 될 것 같은데 기업이 그냥 오겠습니까? 에너지밸리 산단이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정부 지원들도 획기적인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기업들이 그 에너지밸리 산단에 입주를 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병환 후보님께서 그동안 그 노력해온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기반을 토대 위에서 집권 여당 후보로서 정부와 기업과 더욱더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기업은 철저하게 사실은 그 이윤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전기연구원을 유치한 것이고요. 또 이 에너지밸리 특별법도 이 지방세 감면이라거나 이 R&D에 대한 지원 등을 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 유럽보다 다 똑같이 이제 경제 자유개혁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제 자유개혁은 이미 제가 광주시와 함께 산자부 장관도 만나고 이 일을 담당하는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서 협의한 결과 지금 예비 지정을 통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저는 이 경제 자유개혁 지정과 함께 추가적으로 이 R&D 특구 지정을 추진해서
입주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 R&D 지원 자금을 지원하고 또 개발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하고 또 기반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혜택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 후보께서 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에 또 추가로 어떤 조치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예비 지정이 됐기 때문에 남은 절차가 있습니다. 남은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이 돼서 에너지밸리 산단이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R&D 특구도 마찬가지로 저도 공약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한 가지 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 유치와 더불어서 정주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네. 준비도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답변 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네, 남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남구갑 후보자 토론회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두 후보에게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불황 또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대기업부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상체제에 돌입해 긴급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국회 또한 아무래도 적극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경제 대책과 민생 안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병환 후보부터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 강화,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요국들과 통화 스와프를 보다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 중국, 캐나다 등과는 수합이 체결되어 있습니다마는 국제 간 거래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영국 파운드화라거나 EU 그리고 일본과는 아직 체결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국내 경제 회복을 위해서 과감한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내수의 핵심인 소비의 회복을 위해서 소득 구분 없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합니다. 행정비용 최소화와 소득 역진 현상을 막기 위해서 내년도 연말 정산 시에 소득 수준을 파악해 자동 정산하면 소득 간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서민들의 실업이 아주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고용 유지에 부담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만 합니다. 근로시간의 단축이라거나 최저임금제 등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오히려 서민들 더 힘들게 했고 그것이 오히려 질 좋은 고용이 축소되는 결과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에 부담이 가는 정책들은 이번 기회에 속도를 조절하거나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고용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속적인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지도 성장에 기반한 향후의 성장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책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영덕 후보께서 2분 시간 발언해 주십시오. 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약한 상태입니다. 특히 상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손님들이 뚝 끊겨가지고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기업들도 경제 위축으로 인해서 타격을 심각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경제 위기는 긴 호흡으로 국민을 지켜나간다는 관점에서 현재의 상황에 대응하고 또 대책을 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400만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문제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이후에는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과 통화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IMF도 우리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권하고 있는데요. 경제의 큰 충격을 대비해서 이러한 그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그 외신이 전하는 것처럼 세계적인 어떤 모범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코로나 이후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모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실용적인 포용 정책, 복지 국가, 그리고 노사협력, 경제번영 이런 것들을 그 기본 기조를 착실하게 그 유지하면서 코로나 이후 경제가 위기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앞서 후보들의 그 답변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상호 간에 반론하고 답변을 듣는 보충 토론 시간입니다. 두 후보가 차례로 상대 후보에게 반론하고 답변을 듣습니다. 반론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앞서 순서와 마찬가지로 장병환 후보부터 먼저 윤영덕 후보에게 30초 이내로 반론해 주십시오. 네, 유르비도 말했다시피 현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경제가 얼마만큼의 확장 정책을 펴나갈 여력이 있는가가 중요할 텐데 후보께서도 이렇게 공약을 제시했으니까 지금 금년도에 본예산부터 해서 1차 추경을 했는데 또 이번에 이제 재난 기본소득직을 2차 추경까지 하면 얼마만큼 국채 발행이 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영덕 후보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긴밀한 당정 정책 협의를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재정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한 그 재정이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현재 그 추경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긴밀한 논의들을 통해서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후 상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그 국회와 또 정부 간에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알 권리를 위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네. 올해 본예산에서 72조의 국채를 발행했고 지난번 1차 추경 때 11조 7천억 그리고 이번 기본재난소득으로 또 9조 1천억의 국채를 발행하고요. 또 앞으로 올해 세수가 수십조가 네. 펑크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네, 또 장병환 3차 추경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장병환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자가 생각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책에 대해서 듣고 있고 보충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영덕 후보, 장병환 후보에게 30초 이내로 반론해 주십시오. 네, 역시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내셨고 또 3선을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저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긴급 재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이것이 현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들이 체감도가 낮은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 좀 조언을 해주시면. 장병환 후보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위기의 극복은 사실 행정 권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이 하나로 사실은 똘똘 뭉치는 어떤 결집된 역량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재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그것이 지방으로 사실 넘어가고 지방에서 또 실제 국민들에게까지
가기에는 많은 그 행정 소요가 행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은 지금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서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무슨 재난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우리 체제도 지금 마련돼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처럼 국민들이 일사불란하게 이 협조 체제가 지금 작동되는 국가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고 과거에도 시행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저는 이제 조만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답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두 후보가 차례로 6분씩 주도권을 갖는데요. 주제에 대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앞서 주도권 시간과 마찬가지로 질문과 답변 시간은 좀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중에 인신공격성 발언 등이 나온다면 비방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덕 후보에게 주도권 드립니다. 시간은 6분입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에 도전해서 대한민국 정치의 혁신을 이뤄보는 그런 꿈을 꿨던 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광주 정치가 시민들이 바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 그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정치의식은 누구든지 평가할 때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실제 시민들의 대표로 국회의원이 돼서 의정활동을 진행해 오셨던 국회의원들이 그런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광주 시민들의 높은 정치 의식에 걸맞는 그런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인의 모습을 보여주셨던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장병완 후보님께서 10년 의정 활동 동안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적을 여러 가지로 바꾼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에 이제 당시 밤 문재인을 표방하시면서 탈당을 하셔가지고 국민의당에 입당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요. 2018년에 또 국민의당을 탈당하셔서 민주평화당에 입당을 하셨고 또 2019년에 작년이죠. 작년에는 민주평화당을 탈당을 하셔서 대한신당을 창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좀 넘는 그 시간이 지나서 민생당을 합당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민생당 소속으로 네.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셨는데 질문 좀 마무리. 민생당이 이렇게 선거를 위한 이합집산 아니냐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좀 아프지만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으니까 시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후 예언을 떠나서 우리 광주 시민들이 만들어준 국민의당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당이 이제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준 데 대해서 저 역시 당시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시민들께 여러 차례 사죄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몇 번 지금 예를 들어 탈당을 이야기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 연결된 문제입니다. 당시 양당 정치의 폐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결국 양당 정치를 서로 보완하고 이렇게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정당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컸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탄생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곧이 지키지 못하고 보수 정당과의 야합을 꿈꾸는 그 세력들이 당내에 있어서 저희 호남 출신 의원들은 거기에 동조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를 결국은 탈당이라는 아픈 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 뒤로도 쭉 우리 하나의 정체성인 우리 민주화 개혁 세력의 집권을 바라는 호남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고민해서 해왔던 일관성 있는 행동이었다 하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최근에 그 장병완 후보님께서는 호남 중심의 정권 교체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민주개혁 세력의 연대가 총선 이후에 특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방금 답변 주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소위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할 제3정당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생당이 과연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왜 민주개혁 세력의 연대를 통한 호남 중심의 정권 재창출을 지금 이 그 총선의 시점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지난번 우리 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때에는 현재와 같은 비례 전문 정당의 출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비례 전문 정당이라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이제 선거는 끝나겠죠. 그래서 비례 전문 정당 체제가 출범되면서 이번 4.15 총선의 구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할 제3당의 필요성은 큰데도 불구하고 이미 오히려 양당 정치 체제가 더 굳어지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생당의 출범 자체가 너무 늦었고 화학적 결합도 돼 있지 않아서 사실 총선 이후에 민생당의 이 진로에 대해서는 저 자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개혁 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우리 호남에 뿌리를 둔 여러 정치 세력들이 기본 뿌리가 같기 때문에 반드시 강한 연대를 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재창출이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 주도권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장병완 후보에게 주도권 시간 6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 TV 토론이기 때문에 지난 3번의 토론에서 윤 후보가 답변이 좀 미진했던 부분 그리고 팩트를 잘못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재확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토론을 하실 때 경전선에서 광주역이 빠져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최종적인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오기 이전 문제고 최종 결정된 경전선 사업에는 광주역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와 김경진 의원이 합심해서 기존 송정역이 아니라 광주역까지 이렇게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어제 토론에서 윤 후보가 한 공약 중에 지역 인적 자원 개발 사회혁신센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없었는데요. 저 질문의 초점은 이러한 성격의 사업들은 국가 보조율이 약 한 50%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비는 지방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센터를 만드는데 우선 열악한 남구의 여건에서 이 토지 매입비는 어떻게 해결하고 50%의 분담 부분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전선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팩트를 개정한 거니까 그건 답변을 제가 요청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광주역이 빠졌다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었고요. 경전선 그 노선이 지금 이제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것이 남구 효천역을 경유하는 이런 노선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역 인적 자원 개발 사회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어제 그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담은 남구 재정으로만 감당하기에는 분담금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와 함께 협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 후보는 이제 어떻게 공약을 실천할 것이냐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릴 때마다 힘 있는 여당 의원이 되면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일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정부에서도 근무하고 정당 생활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방침 결정이 되고 나면 대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거나 아니면 당정 협의를 통해서 방침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론이 나고 나면 여당의 초선 의원은 입도 뿜끈 못하는 것이 정치권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사실은 야당 의원보다도 여당 의원이 지역 현안 해결에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의원이라는 윤 후보의 장점 말고 본인의 경험과 역량을 어떻게 발휘해서 이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좀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역 발전과 관련한 공약은 지역 정치인들,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공조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광주 8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요. 이분들 사이에 긴밀한 소통과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구 발전이 곧 광주 발전의 문제이고 또 광주 발전이 국토 균형 발전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초선 혼자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다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이 공약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소통을 통해서 당의 역량으로 제가 공약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맺었던 그런 인맥들을 총동원해서 제가 제시한 공약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지금 우리 한국 정치의 문제점은 여야 이 당이 너무 자기 주장만 해가지고 전혀 상대방과 지금 타협이 안 된다는 데 이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강한 주장을 하면 거꾸로 제1야당은 더욱 강하게 또 좀 반발한다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영남에는 대구부터 거제까지 지금 아무런 맨 땅에다 5조 원의 KTX를 신설하면서 광주에서 순천까지 경전선은 1조 8천억밖에 안 됐는데 90년이나 됐는데도 아무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청와대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그 문제를 따끔하게 지적하면서 결국 예비타당 조사 통과와 이제 예산 반영을 이끌어냈는데 지금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지금 근무한 것이 전부인 윤 후보가 의원이 되면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에게 또는 여당 지도부에게 어떻게 그런 따끔한 지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지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도 없으셨어요? 네, 답변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남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남구갑 후보자 토론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두 후보에게 공통 질문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노동인구와 소비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출산율은 2019년 기준 0.92명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먼저 현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시고 저출산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여성 경력 단절과 보육시설 부족 문제 등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병완 후보부터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지을 굉장히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성이 출산과 육아에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첫째, 일과 휴식 그리고 돌봄의 균형을 이루도록 돌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로는 공공과 민간 보육시설 간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여성의 취업과 창업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고 아빠 출산 휴가를 의무화하는 한편 유급 휴가도 늘리고 야간, 새벽, 단시간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 돌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아동 감소로 경영난에 처해 있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 입주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광주시와 광주시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주택관리사 협회 등과 협의해서 우리 광주시의 경우에는 이미 공동규약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대해서 신규 지정을 확대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기존 경력과 전공 등을 살릴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과 보육 문제는 청년 일자리, 주거 안정, 고용, 주택, 노동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력 단절, 보육시설 부족 해결에 대한 방안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영덕 후보 역시 답변 시간 2분입니다. 네, 저출산 문제가 누구나 인정하는 것처럼 대단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정부도 출산 장려를 하면서 아이나 키우기 좋은 어떤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일에 소홀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부나 지자체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맞벌이 부부들이 그 각각의 상황에 맞게 그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스템 체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장병원 후보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가능한 방법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보육의 문제를 그 아이들을 맡기는 보육 시설에만 의존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방법들을 찾는 것과 동시에 보육의 문제가 공동체 모두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이런 것 속에서 각 마을에서 이웃 간의 품앗이 형태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을 육아 공동체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보육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력이 요청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지금 제정돼 있고요. 광주도 광주여성 새로 일하기 운동본부에서 여러 가지 상담이나 또 취업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다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에게 공통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는 식물국회 또는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일하지 않는 국회, 폭력국회의 면모를 보여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발로로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국민소환제 도입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소환할 수 없습니다. 각 후보들은 국회의원 소환에 대한 평소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윤영덕 후보부터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소환제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동안 정치권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직하면 국회의원에 대한 그 신뢰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신뢰도보다 낮게 나타나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선출한 것은 자신들을 그 대신해서 국가 경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인데 서로 정쟁에만 바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실망이 커져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20대 국회 같은 경우에 2016년에서 2017년을 경과하는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촛불 시민들이 원했던 그런 개혁 과제들을 입법화하고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거의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새로운 어떤 변화, 든든한 나라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상 이런 것들에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으로 일관한 것이 국민들의 실망을 더욱더 키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보더라도 국회의원의 의무와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들의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힘으로 소환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둔다고 하는 것은 그 논의 자체만으로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다음은 장병환 후보 순서입니다. 네, 모두의 그 사회자께서 제시하신 그 질문이었던 이제 21대 국회에서 가장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으로 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동물국회, 식물국회로 오명을 받고 있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는 것을 제 중점 과제로 하겠다는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문제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야당이었을 때는 너도 나도 다 그러한 개혁 과제를 통과시키겠다고 하면서도 여당이 되고 나면 또 달라지고 또 반대로 어떤 과제는 여당은 꼭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또 야당은 전혀 반대를 하고 해서 이 공수가 교대될 때마다 입장이 사실은 그 번복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제3당이 필요합니다만은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걸 뒤따르지 못합니다. 국민 소환제의 경우에는 현재 지방의원들의 경우에는 소환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국회의원도 소환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선출자인 국민과 소환을 했던 사람들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그 위헌 문제가 항상 이제 발목을 잡곤 합니다만은 그러나 국민에 대한 대표자로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일정 수준을 벗어나는 일탈된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실은 국회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고 근데 국회 차원의 제재가 작동되지 않을 때 그것은 국민적인 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국민 소환제를 찬성을 하고 이것을 전에 몸담았던 당에서 당론으로 해서 이미 확정해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네, 두 분에게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 여론이 높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해결의 어려운 점은 빠르게 진화하는 성범죄 속도를 현실의 법이 따라잡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행 법 체계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억제 효과가 낮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진흥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서 국회에서 시급하게 해결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두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장병환 후보부터고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사회가 디지털 사회로 진화되면서 은밀성을 바탕으로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는 데 대해서 매우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제가 바로 일명 그 몰카 방지법을 발의해서
특히 여성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국가의 관여 정도도 좀 높이고 또 위반에 대한 처벌도 아주 확실히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역시 이번 그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문제는 특히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범죄에 대해서는 주요 선진국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도 훨씬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훨씬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확산되지 않고 특히 이러한 범죄가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 단계까지 확산되고 있는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보다 사회적인 그 규범으로 이 법 체계를 정비해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영덕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어린이도 여성도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N번방 사건 이후에 이렇게 천인공노할 범죄에 대해서 엄벌하는 것을 촉구를 했고 또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단을 구성을 해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담자 전원의 신원을 공개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바로 이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아주 당연한 조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더불어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법률적 대책도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피해자들이 이런 어떤 피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21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남구갑 후보자 토론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각 후보에게 1분씩 시간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윤영덕 후보부터 해 주시죠.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남구 주민 여러분, 남구는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어르신들에게는 따뜻한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광주 전남의 미래 혁신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남구를 꿈꿉니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혁명의 과제는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압도적인 다수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촛불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대한민국을 더욱더 든든하게 만드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시대 정신에 충실했던 광주 시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남구 기분 좋은 변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윤영덕과 함께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장병환 후보 순서입니다. 1분 동안 마무리 연설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는 남구 가족 그리고 광주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이후 밀려올 경제 한파 쓰나미는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쓰나미가 밀려올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 남구와 광주를 살리려면 든든한 방파제 같은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해 줄 방파제보다 여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후보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기호 3번 장병환은 외환위기 극복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여러분을 지켜줄 강고한 방파제를 구축해 왔습니다. 마지막 남구 일꾼으로 저 장병환을 선택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연설 들었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에 임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론이 유권자들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 토론에 초청되지 않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남구갑 후보자들의 연설이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